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는 사법부에도 뭐 일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여론에도 더 이상 진도를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민주주의, 뭐 공이 다 모양이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세력이 나쁘다 안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법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에 의한 판단이지 이것이 정치 세력의 호불호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특정 세력에 대한 혹은 탄핵 세력이 오히려 불복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예. 지금 뭐 결론까지 다 얘기해 주셔서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가 그날 경로했습니다. 탄핵당한 세력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부정하는 거냐. 김경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왜 청와대 앞에 가서 망동을 하느냐. 정당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버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 여론조작의 불똥이 대선의 정당성으로 가는 걸 차단하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꾸 이제 하는 말이 지난 대선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투쟁해서 싸운 일군 그런 대통령이고 그런 건데 이걸 부정하냐 국민을 배신하냐 이렇게 한국당을 저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이제 여당이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냐 헌법을 부정하는 거냐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고요. 민주당의 이런 대응이 사실은 자기들도 모르지 않을 건데 결국 2심에서 유죄를 이제 무죄로 바꾸기 위한 조직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압박을 위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론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우상호 의원이 여기 자성의 목소리를 또 내기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사법부 전체의 신뢰성을 거론하는 자체, 또 사법부와 전면전을 펼치는 자체가 모양새가 말씀하셨다시피 보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건 딴 소린데 만약에 뭐 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도 우리 반대하는 재판 결과야. 걔네들이 보복 판결한 거야 라고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한 거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법부를 초반에는 이렇게 싸잡아 비판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아무래도 기류가 조금 한 톤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입이 주목이 됐었는데요. 판사 공격은 부적절하다. 뭐 이틀째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판결에는 뭐 누구나 동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법원을 뭐 사법부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집권 여당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뭐 이틀 이후입니다만은 좀 늦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과연 촛불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그 누구도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촛불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일단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헌법 불복 프레임이 민주당 쪽에서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한국당 쪽에는 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선 불복 프레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런 모양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 연결을 해봤었는데 이게 당내 의견이냐 아니냐 물어봤더니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민주당이 덮어진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 근데 내부에서 나오는 말은 맞긴 합니다. 그렇죠. 그 청와대 앞으로 항의 방문을 갔을 때 법사위의 그 여상규 위원장께서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이제 보통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대통령 얘기를 수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한 끗만 또 달라지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당론이 그 국정감사 때 처음 나왔던 말이에요. 대한민국당의 조원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부른 자리에서 안희박김 숙청설이 있다. 안희정 이재명은 날리고 박원순은 까불면 날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 소회가 어떠냐 이렇게 했었고 이재명 지사가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근데 당시 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되면서 그 김이 이 김이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괴담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 분들이 다 여권의 차기로 꼽히던 분들이어서 지금 뭐
민주당의 입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국회 보이콧을 명절 연휴에도 이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안에서 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명분이 없다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되고요. 오히려 정말로 이 판결의 무게를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 국회 내에서 정말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김민정 교수님의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한국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대략 7명 정도 되는 건가요? 오세훈 전 시장은 아직 그 공식적인 네. 그 출마 선언은 안 한 거죠? 행보는 이미 광폭 행보고 당권 주자의 행보인데 아직까지 공식 출마는 안 언제 했었는데 합니까? 7일 날 한다고 제가 7일 방금 날. 확인을 예. 했습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는 대로 7일 날 공식 선언을 하기로 했고요. 그분까지 합치면 이제 8명이 나오게 8명. 되죠. 그런데 예. 이제 초반 판세를 보면 이제 장외 인사들 H2O라고 하는데 황교안, 홍준표, H2O. 오세훈, H2O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예. 초반은 이 세 분의 3파전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인지도 면이나 지지도 면에서 좀 앞서가고 있고요. 현역 의원으로는 정우택, 주호영, 김진태, 심재철, 안상수 후보 5분 출사표 내밀었습니다. 예, H2O 지금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세훈, 홍준표, 황교안 이 3강구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3강구도입니까? 1강 2중구도입니까? 네, 일각에서는 1강 2중이다 네. 이렇게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러면 그 2중에 있어서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H2O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코 산소같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먼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2번의 대선 실패